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높아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과연 고공행진하는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중동 그리고 러시아, 유럽 쪽에서 군사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요. 관련된 소식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국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아서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염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진 거는 사실이죠. 네.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카타르를 얼마 전에 이제 공습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중동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비교적 원만한 그런 이제 외교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런 카타르에 대한 공습이 그 다른 걸프만 내에 있는 걸프만 지역 내의 국가들과의 이런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측에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카타르 간의 이제 공습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동유럽 지역,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가 이제 단순히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만 드론을 이제 띄운 게 아니라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등으로도 드론을 이제 띄우면서 이런 이제 드론이 특히 이제 폴란드 지역 내에서는 러시아산 드론이 폴란드 군에 의해서 격추됐었던 그런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나토 이제 회원국이다 보니까 이런 게 단순히 폴란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토 전체의 대응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 새롭게 충돌을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충돌이 좀 더 격화됐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 지금 지정학적 긴장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닥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0 초반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동유럽 관련돼서도 러시아 드론이 침입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단 러시아도 단순하게 침범이 아니라 오작동이다라는 형태로 좀 꼬리내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 FOMC에서 그럼 과연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거의 지금 FOMC 이제 연준 위원들의 대부분 이제 발언과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100%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특히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이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폭은 크진 않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만약 이런 식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향후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영향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이 좀 흔들리고 방산주를 수급 쏠림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방산도 괜찮은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네요.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오늘 3,452포인트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게 되면요, 하락 종목이 579개, 유가증권 시장 에서 그리고 상승 종목이 294개거든요. 하락이 조금 더 많아서요.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노이즈라든가 이런 게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특정 섹터로 많은 돈이 또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상황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네. 증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뭐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에 뭐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서는 호재 악재가 뭐 지금 새롭게 나오는 부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추가적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만약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무역 협상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타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건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뭐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 심리가 여전히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악재로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 악재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9월 2일 이후서부터 전일까지 5조 원 넘는 그런 코스피에서만 5조 원 넘는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2천억 넘는 지금 순매수가 이어질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게 반도체주를 비롯한 이제 대형 제조업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외국인 선호에 따라서 지금 해당 업종들의 주가는 강하게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거리거나 조금 소외되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40포인트 넘게 상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만큼 지금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 지수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뭐 계속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나면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특정 섹터가 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순환매적인 그런 모습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과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특정 섹터, 어떤 뭐 특정 섹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짚어주셨고요. 오늘 국내에서는 그 방산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게 확전이 완전히 뭐 됐다라고 해서 방산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을 또 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렇죠.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국내 이제 기업주들이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이제 동구권에 지금 방산 무기를 수출해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국내 방산 무기가 추가적으로 더 구매가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유럽 전체적으로도 향후에 대규모 국방비를 증액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을 하면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유럽에서 국방비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 증가할 때 보니까 전체 물품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지금 신무기 구입에 사용을 했다라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방비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은 신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업체들과 유럽 업체들 간의 이제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추진이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점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폴란드인데요. 뭐 폴란드 내에 뭐 K2나 K9 아니면 뭐
탄약 관련된 그런 이제 생산 시설을 건설을 추진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유럽 내 이런 생산 거점이 마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 특히 이제 EU 국가 내, 나토 국가 내에서 자국의 이제 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한데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국내 무기 같은 경우는 자국 무기로서의 그런 어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이래 유럽 진출이 좀 더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올랐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 무조건 뭐 그러니까 기간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새롭게 방산 관련된 이런 이제 수주가 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주가 확정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마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가운데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중소형주나 대형주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 현대, 로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뭐 유럽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K2 전차가 지금 뭐 폴란드에 뭐 수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폴란드의 업그레이드판인 K2 PL이 지금 이제 선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026년부터 양산화되긴 하지만 이 PL을 통해서 유럽 다른 지역 내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루마니아나 아니면 슬로바키아 같은 그런 지역으로의 추가적인 판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레일 사업부, 그러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레일 두 개 사업부가 있는데 레일 사업부에 대한 수주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높은 수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주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외국인이 한 달간 176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60만 주를 순매수를 보일 만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계속 지금 우상향을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계속 이런 수출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풍부한 지금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여기에 추가적인 뭐 루마니아나 아니면 뭐 다른 동유럽 지역 내에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26만 원대까지 일단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은 17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언급해 주셨고요. 외국인에다가 연기금까지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네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사실 항공주가 긴 명절 대목을 앞두고 또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유가가 발목을 잡진 않을까, 뭐 군사 충돌 이슈로 투자 모멘텀이 꺾이진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항공주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낫지 그래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추석 연휴 뭐 이제 계속 이제 연휴들이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엔 당연히 항공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연휴 다음에 그럼 수요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항공사들의 이제 항공 운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운임 가격이 상당 부분 지금 할인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운임 가격의 이제 저가 운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회복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관광객의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관련 기업들 실적 회복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잘 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HBM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제 판매가 호족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예상 PER이 7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PER이 26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이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 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두셔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완성 반도체 업체들이 잘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D램에 대한 생산, 그러니까 캐퍼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완성 뭐 업체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소부장 중심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아직은 좀 작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